7번. 마이너스 x 제곱이니? 잘 안 보여가지고. fx를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 나머지 r이래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뭘 많이 하냐면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단 말이지. 그럼 얘를 x제곱 빼기 2x 빼기 2로 나눈 몫이 q 나머지를 r.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데, 왜냐하면 아까 강조했듯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몇 번 연습하다 보면 얘를 자연스럽게 쓰더라고. 그래 놓고 이제 굳이 좀 정보를 쓰자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요 나머지는 1차예요. 뭐 정확히는 1차 이하인데 내가 지금까지 본 문제들 중에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상수인 거를 솔직히 말하면 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그렇게 안 쓰더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사실은 1차 이하라고 해야 되는데 1차더라고. 하다 보면 그냥 그런 건 문제 외적인 거고,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R2가 9다.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저기 상수였어 봐. 그럼 R2가 9면 그냥 9인 거 아니겠니? 그럴 리는 없더라고, 문제를 풀다 보면. 왜냐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미지수가 줄어요. 조건이 덜 필요하게 되지, 굳이 문제를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fx가 qx로 나누어 떨어질 때 f4의 값을 구하세요거든. f4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를 확정하라는 거고요. 일단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잘 쓰긴 하고,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에 많이 익숙해지긴 하는데, 이 문제에서 강조를 하는 건 뭐냐면 다항식의 나눗셈이 나오면 직접 나누는 것,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솔직히 겨울방학 동안 한 번이라도 배운 학생들한테 딱 시키면 다 이 항등식을 써요. 이렇게.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등식으로 써 있는 걸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몇 번 연습하면 요식을 다 쓴다고. 그러면서 무엇을 잊게 되는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잊게 돼.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막 해서 나눗셈 하는 거, 걔를 잊어요. 그럼 그때쯤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거야. 진짜 다항식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언제 더욱더 그러냐면 힌트가 있어요, 문제 안에. 다항식 알지? 나눈 식 알죠? 나누어지는 식을 알고 나눈 식을 알면 얘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다 비교를 해드릴 건데, 예를 들면 오른쪽에 있는 8번만 봐도, 오른쪽에 있는 8번은 F를 알려줬습니까? 지금은 모르잖아, 그치? 그럼 얘는 갑자기 직접 나눗셈을 할 리는 없겠지? 왜? F를 모르니까요. 그럼 8번은 항등식을 작성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7번은 다항식 fx를 알려줬고 걔를 나눈 식도 알려줬지? 그러면 직접 나눌 수 있다는 옵션을 항상 챙겨야 됩니다. 알겠어요? 직접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 왜냐면 그걸 자꾸 까먹더라고. 그 이유는 귀찮으니까겠지. 귀찮으니까. 직접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직접 나누시면 됩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x제곱 빼기 2x 빼기. 직접 나누어 보면 몫이 일단 x고요.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빼니까 x제곱에 빼니까 a 더하기 2x, a 더하기 2x. 플러스 b까지 되고 x제곱이라서 플러스 1이지. 그럼 x제곱에 빼기 2x 빼기 2. 그럼 몫이 이미 찾아졌고요. 여기서 빼니까 a 플러스 4x 빼니까 b 플러스 2라서 사실 얘네들은 찾을 수 있는 애들이었던 거야. x제곱 빼기 2x 빼기 2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얘예요. a 플러스 4x 더하기 b 플러스 2. 찾아진다는 거. 직접 나누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지. 그런 문장 딱 나오면 항등식으로 옮겨 적는 거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돼. 그럼 내가 강조하는 건 뭐니? 제발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야. 그치? 시켜도 안 하는 걸 강조하는 거지. 직접 나눌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얘가 QX고 이게 RX인데 그럼 문제 상황을 보면 지금 미지수가 A, B 두 개인데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가? R2가 9라고 했고 fx가 qx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식이 두 개예요. 첫 번째 R2가 9지. 그럼 그대로 적용하면 이게 R이거든. 2 대입하니까 2a 플러스 b 더하기 2 대입하면 10. 따라서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고요. 두 번째는 fx가 qx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qx가 x 플러스 1이잖니? 즉 f 마이너스 1이 0이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죠. 이거 얘네 둘을 연립을 하시면 돼. 맞지? 그러면 어떻게? 위에서 밑에 뺍시다. 잘 빼야 돼. 2a에서 마이너스 a 빼니까 3a. b 지워지고요. 얘 빼면 넘겨서 빼자. 넘기면 플러스 2고 마이너스 1에서 2 빼니까 마이너스 3이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여기다 넣어야겠지? a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1이죠. 이렇게 되겠네. 직접 나누는 걸 잊으시면 안 돼.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푸시면 되고요. 8번. 다항식 fx를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이고 f를 모르잖니? 항등식을 쓸 수밖에 없겠지? 씁시다. fx를 x 3승에 빼기 x제곱 로 나눈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4이고 몫을 모르는데 지금 하나를 더 써야 되게 생겼으니까 q1x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고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눈 나머지가 5x 플러스 b다. 자, 일단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쓴 거예요.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를 각각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위의 식이 막 준 게 아니에요. 지금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묶인단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볼 수 있냐면 아까
나머지라는 게 무엇인가? 실제로 나눗셈을 할 수도 있지만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묶인 다음에 최대한 묶은 다음에 안 묶이고 남은 애들이 나머지라 그랬어요. 그치?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고요. 또는 나머지는 나누어질 때까지 나누고 더 이상 안 나누어지는 게 나머지예요. 어떤 방식으로 풀든 똑같은 결론에 이를 텐데 두 항등식을 주긴 했지만 아무거나 준 게 아니라 x제곱 빼기 x-6이 공통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의 식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자,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눈 몫이 xq1이고요. 얘가 나머지예요 라고 하면 실패인 거야. 그 이유는 나눈 식이 2차고 나머지가 2차니까. 그럼 얘가 나머지가 아니면 어쩐다? 나머지가 될 때까지 나누면 돼요. 그치?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 딱 하나입니다. fx를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눈 나머지는 누구와 같냐? 얘를 x제곱 빼기 x 빼기 6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요 한 문장을 이해해야 돼요. f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얘가 아니에요. 이유는 차수가 같아서. 그럼 나머지 누군데? 얘가 아직 나머지가 아니잖니? 나머지가 될 때까지 더 나눠야지. 그러면서 fx를 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부분은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얘만 더 나누면 돼요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비유를 하거든. 요거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7이 3 곱하기 4 더하기 5라고 쓰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아니에요. 그치? 그럼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아니다. 이유는 5가 3으로 더 나누어지니까. 그러면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뭔데? 5가 나머지가 아니면 뭔데? 5를 3으로 더 나누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의 대구가 되도록 쓰면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누구와 같다? 여기는 나누어 떨어졌고요. 아직 나머지가 아닌 요 5가 문제라서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와 같아요. 딱 이 상황이거든. 얘를 보고 얘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돼요. 잘 돼요. 같은 구조야.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5가 아니다. 이유는 더 나누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를 3으로 더 나누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fx를 요 2차식으로 나눈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인가? 틀렸습니다. 이유는 너가 아직 2차식이라서 요 2차식으로 더 나누어지거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그 2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시면 돼요. 구조가 똑같거든? 다항식의 나눗셈과 자연수의 나눗셈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도울 때 좀 편한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정확히 같은 구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까? 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5는 3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요. 나머지가 2예요. 그럼 실제로 17을 3으로 나눈 나머지도 2가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를 나눗셈을 하셔도 되는데 얘를 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되잖니? 근데 나머지는 최대한 묶은 다음에 안 묶인 애들이 나머지예요. 2차식이고 2차식인 경우에는 식이 좀 단순해서 적당히 식을 변형해서 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볼게. 어차피 몫이 1인 게 확정이지 않습니까? 그치? 몫이 1이에요. 왜? 차수가 같기 때문에 최고 차항만 보면 되거든. 그럼 몫이 1이면 나머지는요? AX를 맞춰줘야 되니까 A 플러스 1X 상수항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4 되려면 여기 플러스 10이지. 얘가 누구니? 5X 플러스 B야. 따라서 A가 4고 B가 10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직접 나누지 않고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찾은 거예요. 그 이유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을 금방 구할 수가 있어서. 처음이니까 최대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게 식을 변형해서 찾은 거야. 그렇지 않다면 직접 나눴겠지? 나눗셈을 했겠죠? 그럼 이랬을 거거든? 얘를 얘로 나눴을 거야. 똑같아요. 몫은 1이야. 나머지가 얘예요. 그게 5x 플러스 b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지? 3번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인수분해가 돼서 그렇게 갔을 리는 없나? 애들이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얘가 2차식이라서 여기 미지수를 잡아요. 내가 굳이 보여드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달만 하려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쓰고 2차내 하면서 mx 플러스 n을 잡아요. 에이, 너무 어색하다. 나머지가 5x 플러스 b인 거 알면 여기 5x 플러스 b를 쓰겠지. 자, 그랬을 때 무슨 짓을 하냐? 인수가 보이기 때문에 대입을 합니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은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b 마이너스 10에서 식을 하나 찾아요. 두 번째 3을 대입을 합니다. 3 대입하면 3a 더하기 9 더하기 4 13은 3 대입하니까 b 더하기 15고 얘를 풀면 당연히 똑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건 언제?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에 대입을 하면 F를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요항등식은 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항등식을.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지. 여기서 말씀드렸던 이거요. 요거. 왜 얘네들이 같은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얘네들이 같은가? 그에 대한 비유를 밑에 써드린 거고 결국은 시험장에서 항등식과 나눗셈에 대한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올 텐데 지금껏 본 것처럼 그리고 남은 문제들처럼 풀이가 다양하단 말이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풀이가 다양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건 내용이 막 복잡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비슷한 주제인데 다루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어려워해. 왜냐? 언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더 그래져요. 수학 상이 내가 아까 깊이가 별로 없다고 그랬잖니?
그러면 수학 하도 조금 깊이가 생기고 실제로 수학하는 4년 전까지 수능 출제 범위였으니까 문과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도 많고 기출 문제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고 아무튼 2학년부터는 수학이 더 실제로 깊이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해요. 같은 상황에서 비슷해 보이는 상황들을 다 다르게 다루는데 그럼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거를 최대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번처럼 fx를 알고 나누는 식도 알면 직접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중 가면 학생들이 그걸 안 하고 있어. 나누지를 않더라고. 8번처럼 fx를 모르니까 항등식을 세우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이걸 좀 찾으셔야겠지. 9번 봅시다. 복습을 많이 하시고요. 복습을 충분히 하고 문제집을 풀어보는데 역시나 배운 관점들을 적용하려고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풀면 소용이 없어요. (9번) 역시나 fx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 나눌 수는 없어서 항등식을 세웁니다.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다. 그리고 fx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에 대해서 R3을 구하래요. 얘를 가지고 fx의 제곱을 쓰면 바로 제곱합시다. 앞의 제곱 2ab 그리고 b의 제곱. 소소하지만 여기서 내가 우변을 전개할 때 x 플러스 1을 그냥 하나로 봤어요. 사실 얘는 한 덩어리 둘, 셋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세 개의 제곱은 해도 된단 말이야. 그치? 세 개의 제곱은 해도 되는데 세 개의 제곱을 안 한 겁니다. 이유는 그냥 식의 모양을 좀 살리려고. 그치? 그런 상황에서 질문 보시면요. fx제곱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세요. 자, fx제곱이 얘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여기는 나누어 떨어짐. 여기도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나누어 떨어지거든. 여기는 나누어 떨어져요. 그럼 결국은 얘와 같은 아이디어를 또 쓸 건데 잘 받아들여 보세요. 이제는 자, fx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누가 같습니까? 여기까지 나눠 떨어지니까 얘를 나눈 나머지와 같겠지. x 플러스 1의 제곱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와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 상황입니다. 나누어 떨어지는 애들은 제끼고요. 거기서 나머지 안 나오니까 나머지에 집중을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식으로 적절히 할 수가 있죠. 얘를 얘로 나눴잖니? 그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1이고요. 나머지는 안 묶이고 남은 애라서 요게 나머지다. 그럼 2x가 나머지고요. 얘가 rx야. 이렇게 돼요. 쭉 보고 가자. 시간 다 맞을 것 같다. (10번이) 문제인데 10번을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나는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거기 이제 항등식 하나가 주어져 있잖니? 걔를 적절히 변형하면 거기에다가 그 누구로 나눈 나머지 보시면 x4승부터 시작하잖아? 거기에 n에 5를 대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이너스 1을 넘길게. 그럼 필요한 재료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아이디어가 두 가지인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얘는 항등식이에요. 그럼 이 항등식을 나눗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됩니다. x5승을 문제에서 말한 요 4차식, 내가 4차식이라고 부를게요. 4차식으로 나눈 몫이 x 빼기 1이고요.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성공한 거야. 왜냐면 나머지 차수가 더 낮으니까. 잘 해석을 한 거고. 그래서 한 가지 결론을 얻었어요. 뭘 얻었어? x5승을 그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그치? x5승을 그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문제에서는 이상한 14차식을 줬어요. 그 다항식을 요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자, 요게 첫 번째. 항등식을 나눗셈으로 해석하는 것. 자, 아이디어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좀 했던 얘기인데 사실 했던 얘기예요. 나머지의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여기 써놨으니까 마침 어떤 fx의 제곱을 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우리가 구하는데 이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은 신경을 쓰지 말고 나머지를 나눈 나머지가 결국은 나머지가 된다는 거야. 즉 나머지에만 관심을 가져요.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거든. 나머지에만 집중을 한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만 해볼게. 거기 x14승 있지. 그 x14승을 이렇게 씁시다. x5승, x5승, x4승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결론을 좀 내릴 건데 하나를 좀 상상을 해보자. x5승 대신 요식이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크게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이 부분과 나머지인 1로 구성이 되어 있지.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식을 전개한다면 요 4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과 안 나누어 떨어지고 남은 부분이 있거든?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요 4차식을 px라고 해볼게.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이건 써도 되고 그냥 나중에 내가 결론 적어주는 것만 봐도 돼요, 솔직히. 내가 이거 쓰는 건 좋아하진 않아서.
x5승을 x 빼기 1p 편의상 p라고 할게.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x4승이지.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x 빼기 1p 제곱 더하기 2x 빼기 1p 더하기 1 곱하기 x4승이 돼요. 그럼 얘네는 이 다음은 내가 진짜 안 쓸게. 전개했다 치면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요렇게 전개하면 얘는 p로 나눠 떨어지지 않니? p가 들어있으니까. 요렇게 전개해도 나눠 떨어지지 않니? p로? 그치? 결국 나머지는 누굽니까? x4승이죠. 얘가 나머지야. 눈으로 확인을 했네? 완벽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내가 얘를 p로 치환했으니까. 정확하게 무엇을 확인했는가? x14승을 요 4차식 px로 나눈 나머지는 누구와 같다? x4승을 4차식 px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앞에서 반복이 된 상황이야. 결국 어디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나머지에만 집중을 하면 돼요. 즉 x14승을 4차식 px로 나눈 나머지는 누구와 같다? 나머지인 x4승을 px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